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봅니다. 일스토리 김대성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금요일 오후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 키워드 여기서 다 하고 가시죠. 자, 1위부터 5위 이렇게 오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5위부터 열어볼 텐데요. 핵심 키워드는 소비입니다. 6호에 대한 이야기, 특히 반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잠시 뒤에 좀 테마단의 영역에 있는 음식료 섹터의 종목들도 또 따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 개 좀 묶여 있으니까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석 임시 공휴일 지정 기대감, 단독 보도고 지금 정부 측에서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이슈도 조금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이야기 먼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본부장님, 첫 번째로 이 소비 키워드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리해 주세요. 저희 헤드라인만 해도 정말 6호부터 시작해서 임시 공휴일, 그러니까 중국 이슈, 내수 이슈 여러 가지 키워드를 사실은 끌어들이고 있는데 핵심을 어디에 둬야 될지 일단 궁금해요. 사실 이 뉴스에 반응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오늘 처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도 그렇고 면세도 그렇고 이 항공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일단 중국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움직였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까요에 대한 의구심, 의문점이 이제 가장 크게 남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저는 그동안에 올라온 쪽 당연히 좋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쪽보다는 오늘부터 조금 새롭게 부각을 받는 테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의류 섹터도 우리가 꼭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소비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화장품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했던 쪽이 화장품.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면세 쪽까지 이제 그 힘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테마가 돌고 돌아서 후쿠시마 방류까지도 이어지면서 이게 또 소비의 이제 심리에 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의류 쪽 섹터들이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첫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쪽 뉴스를 보실 때 그동안에 강했던 쪽을 보시는 분들, 이것은 아마 성향에 따라서 좀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가는 종목이 더 간다를 보시는 쪽은 여전히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누차 강조드렸던 글로벌 텍스프리 2개월 보시는 게 좋지만, 만약 그동안에 갔던 부분이 조금 불안하다 혹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한 의류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료 섹터만 놓고 봤을 때 어느 쪽 매출 비중이 높은지, 사실 화장품 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할지 궁금하고요. 사실 화장품 단에서도 오늘 사이즈가 큰 종목이 움직여서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두 개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오늘 화장품주들이 움직인 것, 결국 앵커님이 물어보고 싶으신 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 PB. 맞습니다. 오랜만에 또 강한 반등세를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쪽에서의 이제 소비 회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숫자를 알기 이전에는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만 보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만들어진 박스 상단까지는 보셔도 괜찮으나 그 이상을 보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의류 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이 많아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 매출이 많아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우리한테는 우리 주식시장에는 큰 부담이나 지금 킹달러가 된 상황에서 미국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은 사실은 이득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의류 쪽은 화장품과는 조금 다르게 일단은 해외 수출 물량 자체가 많은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화장품은 해외 수출 비중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외 매출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느냐도 중요했는데, 의류 쪽은 나라까지 따질 필요는 지금 없고 그냥 내수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달러화도 요즘 이야기가 살짝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본부장이. 의료 하면은 사실 킹달러 수혜주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실 텐데, 네. 그런
호재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리일까요? 그 정도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공략주로 그렇군요. 의료 쪽에서 하나 뽑아왔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공략주는 다른 기업을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이 신성통상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봤어요. 유독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최근 시장은 사실 이제 대형주 단의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일 만한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환율 시장에 대한 부담, 그리고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중소형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흐름을 놓고 보니까 화장품주들은 이제는 좀 선별적으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는 반면에 이 의류 쪽은 오랜만에 한번 큰 힘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좀 느꼈기 때문에 의류 기업들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폭 자체가 조금은 여유 있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살짝 뒷페이지를 봤더니 이 종목이군요. 포인트가 정말 궁금하실 종목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면서 원픽 이 아이디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요건 더 함께 하도록 하고요. 김덕호 대표님께는 국내 내수 모멘텀을 좀 집중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단독 부도 나온 이후에 정부 쪽에서는 10월 2일 임시공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고요. 다음 국무회의가 아마 일정이 28, 9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일정은 곧 임박입니다. 내수 모멘텀을 가질 만한 긴 연휴인지 그렇다면 어떤 쪽을 볼만할지 재료가 될만할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사실 이제 임시 공휴일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휴일 기간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소비 활성화를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현재 가계부채 부분도 그렇고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의 눈빛을 다 보고 있는 게 마찬가지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동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금리를 또 한번 동결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 부담을 안고 가면서 한국의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한다? 이 부분들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킹달러 현상이 강하게 될수록 여기에 대해서 주가들은 더 빠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행주뿐만 아니라 뭐 소비주, 음식, 뭐 숙박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줄여서 연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미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감성 카페 찾아다니자 어디 유명하더라 가보면은 손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다 해외로 떠났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임시 공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에 내수 진작을 하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이라고 봤다라면은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즌에서는 오히려 내수보다는 외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이 움직임들은 공휴일로 덕을 봤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가까운 곳을 가시는 분들이 좀 많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대표님 들어서요. 그러면은 저비용 항공사, 여행 패키지단 이쪽도 수혜 계약이는 좀 어릴까요? 일단 패키지뿐만 아니라 뭐 사실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 환율이 굉장히 싸지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지 않습니까? 네. 뭐 제주도 표값이나 뭐 일본 가는 표값이나 비슷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말 그대로 어떤 패키지 상품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저가항공이나 이런 항공사들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과거 이제 항공사들이 코로나 사태 때는 이제 사람을 실는 대신 물건을 실으면서 마진이 좀 어느 정도 회수는 됐지만 지금 앞으로의 어떤 부분들에서 가장 중심되는 거는 중국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또 그만큼 원활하게 올 수 있느냐 이 부분들도 보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리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결해서 4위 키워드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5위 소비 관련주 이야기라면서 반일 감정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움직이는 쪽이 많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말 우려스러운 이슈인데요. 어떻게 우리는 시장에서 이 재료를 반영하면서 흐름을 볼 수 있을지 대표님과 일단 이야기 좀 이어갈게요. 대표님, 대체제 쪽으로의 움직임이 오늘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있을 것이다. 반응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그리고 뭐 수산 쪽이나 소금 쪽은 워낙 변동성이 큰데 빠져나올 한 번의 기회가 있을지 예전에 테마 좀 오래 갈 것이다라는 생각에 들어가신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자리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염수 방류 관련된 부분들에서 논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뭐 천안에서 뭐 천안 정정드리겠습니다. 신안에서 뭐 소금 만든 천연 뭐 소금을 가지고 뭐 사재기가 일어났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 수산주가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 이 오염수 문제로 뭐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수산 테마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전략 매도를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일본의 어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결정들 자체가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보유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무겁게 비중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비중을 좀 조절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시장에서 그러니까 수산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통조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도 많겠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산업군 자체가 완벽하게 축소가 된다라고 보기엔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산 수산품을 이제 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중국에서 또 시뮬레이션에 돌려본 걸 의하면은 300일 안에 다시 이제 그 오염수가 중국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은 중국에 있는 수산식품을 먹고 그다음에 1년 뒤부터는 모든 나라가 수산식품을 먹지 않는다. 이거는 어폐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어떤 시장이 이런 어떤 수산주, 육개주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시점에서 진입을 하시더라도 투자자분께서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되라고 해서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개인의 태력을 좀 최대한 고려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재료의 한정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팁을 들어봤고요. 또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사실 곡물, 사료, 먹거리 이야기할 때 항상 어디 수출을 막는다더라. 어디가 부족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꽤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뭐 그전에도 들썩임이 다른 재료에 있긴 했지만 이번에는 인도가 설탕 수출을 금지하는 걸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전에 뭐 관련주로 봤을 때는 소금하고 묶였던 종목들도 또다시 설탕으로 묶기도 하고 지금 변동성 구간에서 여러 갈래로 재료가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이 아이디어를 볼 수 있을지요? 투자 아이디어로. 일단 이 테마를 보시는 시각의 차가 정말 극명하게 또 온도차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설탕 아니면 소금 쪽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금을 사재기 한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죠. 그리고 이제 설탕을 수출 안 한다는 나라가 인도잖아요. 공교롭게도 두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 1, 2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러한 제품, 하나의 제품의 이제 소비를 어느 정도 이제 제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한 번에 방류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누적이 되면서 이제 방류를 함에 따라 노이즈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쪽 테마는 여전히 조금은 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소금과 설탕이 조금 같이 그러니까 본업에서 좀 합쳐지는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상홀딩스가 저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설탕을 취급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지금 중국의 알리바바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또 소금을 파는 게 제가 오늘 오션의 플랫폼 통해서 직접 서치하고 온 거거든요. 네. 그것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 이 이슈가 불거지면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퍼포먼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그 기업들이 공교롭게도 주가의 위치가 다 낮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만약 투자자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종목을 찾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쪽에서 이번 8월 달에 남은 거래 일수는 이쪽에서 또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기회가 될 만하다 하지만 어떻게 트레이딩 영역에서 해야 된다라는 조언은 빠뜨리지 않고 주셨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좀 굵직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정반대랄까요?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3위 반도체, AI, 인공지능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이가 일단 이야기 이어갈게요. 호재로 종목이 오를 때 그때도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 무게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이 상승이 이어질까요? 그런데 호재가 강하게 나온 이후에 바로 꺾이면 오히려 이게 기회일까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드리곤 합니다. 오늘 일단 엔비디아발 이슈에
수혜가 예상됐던 쪽에서 조정이 나오는 것과 네이버의 수혜가 예상이 됐던 쪽에서 조정이 나오는 것의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 매력도는 어느 쪽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풀어주세요. 일단 네이버와 엔비디아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참 이렇게 하루 만에 내릴 거면 어제 왜 그렇게 또 강하게 올랐나 싶은 개인적인 야속하죠. 속상함도 네.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저녁에 한 11시 넘어서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는데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1% 넘게 빠져 있길래.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기회의 시작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다소 재료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뉴스로 조금은 더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해서 봐야 되는지 굉장히 또 고민이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선은 전체적으로 선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수도 그렇고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바로 이제 잭슨홀 미팅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난 이후의 방향성을 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실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잭슨홀 미팅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내린 거라서 이 잭슨홀 미팅 이후의 방향성을 보시면서 투자의 전략을 지금은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올 거야.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기에는 다소 위치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 그래서 모든 이벤트가 끝나고 그리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엔비디아는 빠르게 회복하고 그 이상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사실 엔비디아는 그렇게 낙폭이 큰 것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조정의 폭이 조금 깊게 나오고 있고 문제는 반도체 IT가 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려면 원달러 환율 시장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환율 단에서조차도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과감하게 들어오기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엔비디아는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IT 기업은 다소 그 반등력이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를 하시면서 비중을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안 간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갈 때 가더라도 조금은 더딜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써봤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정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괜찮았다라고 보는 것은 그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하이퍼클러버 X의 그러니까 이제 사업성으로 봤을 때 네. 이것은 이제 유료화하면 가능하겠는가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면 저는 돈을 내라고 하면 내고서도 좀 쓸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속도나 답변 나오는 거 다 괜찮다. 속도는 그렇게 차이는 못 느꼈는데 네. 답변이 네. 아무래도 이제 챗 GPT라든지 글로벌 기업 GPT보다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우리나라 문맥에 맞게 이렇게 잘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좀 사용하는 거에 더 편안함을 느꼈는데 시장에서는 너무 더 높은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새로운 뉴스로 작용이 되면서 악성 매물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흐름이 다시 살아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네이버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기업이 좋아진다, 이걸 투자한다, 이게 아니라 외국인이 돌아오는지 그쵸. 이게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김덕호 대표님께도 비슷한 결에서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조정이 나오는 쪽, 뭐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와 네이버 놓고 본다면 뭐 시총 상위 주잖아요. 지금 조정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대표님께서도 가장 크게 지금 주목할 만한 이슈는 잭슨홀 미팅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세부적으로 보아야 될 내용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내수 부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출도 애매해져 환율도 위험해 여기에 더 큰 악재로 지금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들도 커지고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잭슨홀 미팅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의 주가는 선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잭슨홀 미팅 이후에 나오게 될 행동 양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연준 의원들이 지난 6월 그리고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듯이 정말 올해는 뭐 5.5%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회자가 되겠죠. 다만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는 부분들은 결국 금리가 먼저 올라가게 되면은 IT 기술주들이 먼저 그만큼 폭락이 나오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IT 기업들이 지금 다 파란색을 지금 띄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시점에서는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아직까지 미국 시장이 강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내년 장세가 강세장이 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최대한 자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연준 의원들이 발언했을 때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용이 안정적이다, 물가가 안정적이다. 이 두 가지를 기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가 완벽하게 잡히기 전까지는 혹은 현재 물가가 잡히진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실업률이 저조화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충분히 경기가 탄탄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잭슨홀이 끝나고 잭슨홀 미팅 당일날에는 혹은 전날에는 증시가 오히려 좀 변동을 쳤지만은 또 이후에는 실적 장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결국 이 잭슨홀 미팅 때 나왔던 의견들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9월과 12월에 금리 인상 여부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은 마찬가지로 고용이 탄탄하다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페드 자료를 들어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오히려 2024년 5년 때는 실업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미국 경기가 상당히 그만큼 고충을 겪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군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하나만 본부장님과 AS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종목으로 탁 짚고 들어가면 조금 더 명확해서요. 여기에서 AS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딥노이드를 최근에 주셨습니다. 네. 주신 시점이 7월 28일 정말 최근에 주셨어요. 한 달여 만에 저희 목표가 상회하는 수준에서의 움직임입니다만 요즘은 추세를 타고 쭉쭉 올라가서 계속 실현 안 하시고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목표는 달성을 한 상황. 그런데 이슈화는 될 것 같은데 무언가 기다려야 할 때 딥노이드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은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결국 AI 산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이제 가장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선별적으로 효과가 컸던 부분이 의료 AI. 거기서 이제 진단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는 공략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뷰노, 루닛, JLK 그들이 보였던 만큼 저는 이제 딥노이드라는 기업의 주가 또한 퍼포먼스가 조금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 여전히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이제 AI 쪽을 좀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네이버도 물론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기술적으로 이제 완성도 높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본다면 딥노이드도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AS까지 받아봤고요. 키워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2위 볼 차례입니다. 2위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이 2위에 대한 이야기는 본부장님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궁금한 건 항상 생각하는 거 반도체 쉬어가는데 서서히 2차 전지 가는 건가? 와 어제 포스코 가더니 시동 걸린 건가? 이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의 움직임에 지금 다시 볼 차례가 맞나요? 신소재가 조금은 소멸된 구간이라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네, 반도체의 비중을 줄여서 전기 2차 전지로 간다 그거라기보다는 일단 2차 전지 안에서 이제 매기세가 있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도 이제 변동성을 보이는 기업은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기업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상장을 준비하겠다, 이전 상장을 준비하겠다라는 기업 이쪽으로 이제 퍼포먼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구간.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비중을 줄이면서까지 2차 전지 안으로 이제 자금의 이동이 들어오고 있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시세의 트레이딩을 좀 역이용한 그러한 자금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지만 환율단에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메이저 주체들,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시가총액 상단 종목을 강하게 드라이빙 걸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뭐 큰 수급의 이동이 나온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오늘은 그러니까 일부 몇 종목들의 변동성을 노리는 트레이딩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짧게만 봐주세요. 코스닥 쪽에서 LNF, 포스코 DX
공교롭게 자린 다르지만 이사 가겠다, 코스피 갈래라고 외친 종목들이 유독 강해서 여기에 따른 영향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LNF 같은 경우는 드디어 가나,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더 가네,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돼요? 참 아마 이 두 기업에 관심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많아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는 기업인 포스코 DX를 계속 미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없다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질 못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가 다소 좀 부진한 상황. 그러면 결국 포스코 DX의 탄력도가 조금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 포스코 DX를요? 저는 LNF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신 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같은 위치에서 두 기업은 뭐 어떤 기업이 더 좋고 나쁘고 라기보다는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갈릴 수밖에 없는 주가의 위치가 아닌가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재료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극명한 반응이 나오니까요. 여러 방면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저희 1위 봐야 되는데요. 1위 정말 간략하게 보고 두 분의 원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약바이오 1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당뇨, 비만 이 핵심 키워드 끌고 가도 되나요? 라는 게 핵심 질문입니다. 포인트만 좀 정리해 주세요, 대표님. 계속 이 키워드 끌고 지금 이 시기 넘어가도 될까요?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랑 당뇨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는 미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다. 여기에 이제 국내 기업들도 조금 후발주자로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가 많이 좀 늦긴 했습니다만은 왜 이 시장을 계속 잡으려고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비만이나 과체중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비만은 이미 뭐 5명 중에 2명이 비만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과체중 비율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거의 10명 중 7명이 과체중 혹은 비만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BMI 지수를 뭐 25 이상이면은 비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30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 기준을 적용해서 미국인들에게 과체중 비만을 묻는 순간에는 비만인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미국의 식품 산업과 마찬가지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과일 주스보다 우리가 뭐 립톤티 이런 어떤 차처럼 이런 어떤 패스트푸드라든가 이런 어떤 간편식에 대한 가격이 편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빈곤층 입장에서는 비만으로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 치료가 너무 들다 보니까 이걸 치료제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개념이 지금 제약사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국내사들도 여기에 눈독을 들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확장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두 분의 원픽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김덕호 대표님의 원픽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살짝 보고 이 종목이요. 추세 깨지지 않았다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공략할까요? 궁금합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좀 제시드릴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사실 오늘 장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인 섹터 하락들도 이어지게 되고 또 기존에 가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라이트하게 비중을 좁혀 나간다라는 느낌도 좀 있는데 AI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결국 언어라는 부분에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생성 AI는 한계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 이탈이 굉장히 많은 원인이 영어를 쓰는 언어라면 충분히 가능한데 영어 외에 언어를 쓰는 사람이면 정서적인 교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활용 면에서의 적용이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퍼클로버 X가 훨씬 더 상황가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하이퍼클로버 X의 시장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시장이라는 부분에서 글로벌적으로 확산을 하기에는 한계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은 훨씬 더 크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모멘텀을 안고 어디까지 보면서 손절 라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목표가는 연중에는 26만 원 제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반면 손절가는 제가 20만 원 굉장히 타이트하게 드리는데 이미 이제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이미 포트 안에 좀 넣어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전량 매도를 하시라는 개념보다는 비중을 라이트하게 줄이시면서 여기에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셔야지만이 이후에 어떤 잭슨홀 미팅 이후에서의 어떤 급락장이라든가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이 예고해 주신 그 포인트 가진 종목, 의류주 가운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주세요. 네, 일단 FNF를 네. 현 구간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이제 매출 부진이 이 기업의 주가의 하락이었다면 네.
이제 다시 이 후쿠시마 오염 방류에 따른 반일 감정이 중국에서 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FNF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MLB 키즈 같은 경우에 충분히 더 좋은 실적을 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분기도 좋은 호실적을 내왔는데 일단 3분기 과연 2분기보다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소비 심리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 지금보다 이제 높게 잡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95,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하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의견. 그러니까 손절가는 굉장히 좀 짧게 잡아가면서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뉴스라 그래도 단기 반등 그 이상은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12만 원대까지 한번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노려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을 두 분 모두 고려해 주신 건지 손절 라인은 모두 짧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가격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장 랭킹5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